안녕하세요. 달밤의 목소리, 달소리입니다. 오늘은 어떤 밤들 보내고 계세요? 저는 오늘 병원에 검진을 다녀왔더니 별로 한 건 없었는데 기운이 막 쭉 빠지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갔다가 또 오라고 하시면 그냥 왔다가 저는 그러기만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너무 고단하고 지치는 하루를 간신히 보내서 이제 막 한숨 돌리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전화나 가벼운 카톡도 모두 잠깐 내려놓고 말없이 그냥 이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실 수도 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노을이 참 예쁘더라고요. 요즘은 특히 맑은 하늘하고 붉은빛, 분홍빛, 또 어떤 때는 보라색이기도 한 것 같은 다채로운 노을색이 참 예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참 너무 더운 낮에는 조금 힘들지만 이제 저녁에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에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또 아니면 혼자서 여유롭게 시원한 빙수나 커피 아니면 딱 맥주 한 잔 곁들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길에 잠깐 서서 여름이 흘러가는 것 같은 풍경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도 같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요즘 그런 나날들과 함께 이 여름을 천천히 다정하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름다운 순간들 속에서도 사실 우울한 마음들은 막 문득 찾아오더라고요. 왜 그런 경험들 한 번씩 다 있잖아요. 너무 즐겁고 다정한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그 시간들이 끝났을 때 혼자가 되어야만 하는 딱 바로 그 순간에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보다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크게 공허하고 어떨 때는 상실감마저 느껴지는 그런 날들이요. 친구들에게 안녕, 즐거웠어, 다음에 또 보자 하고 크게 손을 흔들고 뒤를 돌아섰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볼 때,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문득 나 외로운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저는 가끔 이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 차마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분명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분명히 가득 차오르는 경험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그 모든 것들이 손가락으로 모래를 움켜쥔 것처럼 스르르 빠져나가 버리는 기분이 드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방 안에 불을 끄면 마치 끝도 없이 펼쳐진 우울한 바다를 혼자서 떠돌고 있는 것만 같고 그래요. 이 밤이 끝나기는 할까? 이 지독한 외로움만 옆에 남은 것 같은 느낌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계속 하다가 결국은 내가 나를 달랠 수가 없어서 더 속상해지고 그 암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의 청춘은 사실 이런 밤들을 겨우겨우 지나오며 함께 흘러온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전시를 갔는데 거기서 굉장히 쓸쓸하게 혼자서 한강을 건너는 여자의 그림을 보고 펑펑 울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한강을 가로질러서 아주 작은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주 쓸쓸해하고 종종 울었었거든요. 아마 그때 느꼈던 기분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한참을 진하고 깊은 감정에 허우적거리는 걸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엔가 딱 문득 이런 우울함, 이런 무거운 감정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감정들을 더 강하게 느끼면 금방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왜 우리 종종 그렇게 말하잖아요. 밑바닥을 보면 그걸 박차고 다시 올라올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나의 어두운 청춘, 마음속 어떤 밑바닥을 직면할 수 있게 하는 나도윤 혹은 나선미 시인의 시집 위로의 폭언입니다. 연지출판사에서 함께 만들어주셨어요. 이 책은 제가 그런 밤들을 견딜 때 종종 읽는 시집이에요. 나는 여기에 있는데 어디선가 나를 수도 없이 지워내는 기분이 들 때,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만 같을 때,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어둡고 해묵은 감정들을 내가 간신히 돌이켜보는 듯한 글들이 담겨 있어요. 시인의 말의 일부를 읽어볼게요. 어디선가 섬광 같은 울음이 터진다. 빛은 어둠을 향해 쏘아지고 나는 불투명해진다. 열 몇 획 더듬어야 비로소 내 이름인데 어디선가 고작 한 획으로 지워낸다. 이따금씩 동강난 그 이름으로 나는 자라나고 있다. 여러 획으로 그어져 만들어졌지만 고작 누군가의 한 획으로 그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 내가 사라질 것만 같은, 그래서 나의 생이
불완전하게 위태롭게 자라나는 것만 같은 그런 불안들, 그런 나의 내면을 들이켜보고 마주하고자 하는 시들이 가득한 시집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집이 우리를 감정의 가장 낮은 곳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우울이 언제나 가련할 수만은 없고 우리의 위로가 매번 다정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위로이지만 때로는 폭언일 수밖에 없는, 정말 조금은 가슴 저릴 정도로 어둡고 먹먹한 마음들을 애써서, 그렇지만 담담히 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부재인 누가 나 대신 나를 슬퍼하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나만이 아는, 울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나의 청춘의 감정들이 담겨져 있어요. 시인이 시인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듯한 그 위로의 폭언을 오늘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말의 낭만. 이렇게 유독 어수선한 대낮에 나를 죽게 만드는 건 사랑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랑도 얻지 못한 것들이다. 위로의 폭언. 나는 분명 혼자 있고 싶었거든. 오늘 하루 내내. 그런데 왜 너한테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너도 외롭니? 외롭다는 말 언제 떠올려? 아니, 언제 알게 됐어? 너나 나나 우리나 쟤네나 다 똑같겠지. 그래도 재밌어. 아니, 슬퍼. 난 있지. 혼자 있어도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아. 살아서도 살고 싶을 때가 아주 많아. 나는 내가 싫은가 봐. 나보다 네가 더 좋나 보다. 맞아. 이건 그냥 말실수 같은 거. 사랑 같은 거 믿어본 적 없어, 나는. 근데 너는 믿고 싶어져.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더라. 꼴의 봄인가, 예정된 비극인가. 내가 외롭다고 하면 너도 외롭다고 할 거니? 똑같이? 고독과 고독이 만나서 고독이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지. 그런 건 세상에 없어. 그딴 음악 좀 꺼. 난 집에 가야겠어. 애초에 혼자 있고 싶었거든. 계속하고 계속해서 미친 듯이. 눈사람들. 베로니카. 가장 비참한 겨울이 뭔지 알아? 모두가 분주한 해질녘에 홀로 두껍게 껴입은 아이가
잔뜩 쌓인 눈을 뭉쳐 눈사람을 만들었을 때야. 난 그때 잊지도 않은 사람이 녹아버릴까 걱정했지 뭐야. 애초에 아무것도 아닌 눈사람인데. 그래서 비참했어. 왜 아무것도 아닌 것마저 나를 외롭게 하는 걸까? 어느 청춘에는 씨앗이 없다. 행복은 서서히 소문을 내며 온다. 하루는 이유 없이 설레다가 문득 사소한 것에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런데 불행은 순서도 없이 갑작스레 온다. 난생 처음 끝을 맛본 우울이 있다. 가장 먼저 떨어져야 할 놈도 있는데 가장 외로운 놈이 함부로 떨어져 버렸다. 이런 식의 반복된 삶에 의미가 있을 리 있나? 행복 다음에는 불행이 오고 불행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사람들은 문득 사소한 것에 치를 떨기 시작한다. 언제부터인가 세월보다 앞서가는 늙은 마음은 기력이 없고 어느 청춘에는 씨앗이 없다. 녹슨 저녁, 내가 돌아가야 할 집에는 허무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행복이 무엇던가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불행이 무엇던가 생각해보면 별게 다 위태롭다. 자야 한다는 것부터 시작하여 깨어나야 한다는 것까지 그렇게 사소한 것들에 지쳐가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짊어진 듯한 기분이 든다면 이다지도 무모한 시절을 무엇라 하던가 누군가 감히 청춘이란 계절을 쏟을 때 나는 기꺼이 떨어지기로 한다.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본디 허공이었으니. 얼음과 여름. 치운다고 치워지지 않는 감정의 책갈피처럼 너는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나는 이따금 버려지고 있다. 손금이 흐려진다. 눈동자가 투명하다. 손톱이 자라지 않는다. 난 괜찮아. 사랑이야 아니면 어때? 가지마. 나는 나이만 먹었잖아. 혼자 두지마. 외로움으로 산다. 달이 쓸고 간 자리마다 외로움 주워 담는다. 땅거미진 저녁에 나를 보고 나를 보면 그림자가 보인다. 밤인 듯 나인 듯 살살 저무는 때가 있다. 나는 꼭 그것으로 산다. 한낮에 너를 보고 저녁에 너를 쓴다. 달처럼 먼 곳으로 쓸려가는 고독이 있다. 돌아올 때면
다른 삶을 안고 쓸려오지. 나는 꼭 그것으로 산다. 너의 목에도 메었다던 외로움으로. 상상. 보름달만한 행운이 너를 짓누르길 바라. 안개를 뚫고 들어찬 유일한 별빛 같은 이적을 내가 손수 일으키는 날이 많기를. 너에게로 초롱초롱 쏟아지는 찬사와 물결처럼 영롱한 손길들, 어느새 내 것이 된 다정과 다감을 상상해. 그리고 그런 것들에 질려버린 네가 발에 채는 것 하나 없이 쓸쓸하며 캄캄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게로 숨으러 오는 상상을. 사랑해. 그야말로 괜찮은 변명이겠지. 바닷소리 들려오는 밤의 일지. 나는 쓰기 위해 일어서네. 바닷가로 뒤엉킨 이 밤에 나는 주저앉아 쓰네. 파도는 밤에도 쉬지 않고 나만 열렬한 밤이 아니네. 나의 일기장은 바닷가 모래. 파도가 열렬히 지우고 나는 다시 주저앉아 쓰네. 내가 살아있어 억울함에 이유는 없다고. 검은 우편. 이제부터는 새벽입니다. 글자보다도 그늘이 검은 이 시간에 빛은 모조리 한쪽에 고여 아우성인데 그림자 녀석이 이 방을 온통 덮습니다. 글자도 빛도 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도 저 새벽과 비슷하게 말을 걸고 싶어 책을 듭니다. 꼭 이런 시간에 세상은 늘 침묵이지요. 감히 책을 갈라 얼굴을 베고 싶어집니다. 글자도 빛도 나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어찌 된 게 별천지예요. 그런데 저 다양한 별들이 검은 별은 마다합니다. 나를 싫어해요. 당신께서 밤이 슬픈 이유는 무엇입니까? 넘어가는 새벽에 묻고 싶습니다. 나는 밤이 슬픈 게 아니라 내가 슬픈 것입니까? 단칸방에서 이불을 베고 베개를 덮었다.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기로 하고 그저 닮은 외로움을 배웠다. 오늘 밤은 누군가에게 속삭인다. 그곳이 어디든 우리 만나자고. 단칸방에서 나는 길을 잃고 길에는 내가 없는 것만 같다. 기다리는 누군가는 누구인가. 모노톤 미아리의 초저녁. 그렇구나.
하고 돌아서서 그런데 왜 하는 날이 많았다. 포기를 강요받은 건 나인데 나를 원망하는 날이 많았다. 서울은 아름다워요. 용서받지 못할 것들이 아름답게 해요. 살자. 너는 오늘도 쓰라린 모양. 덜컥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고맙다고 해주겠니? 자꾸 고마워도 말고 사랑한다고 해줘. 사랑한다고 너 그렇게 확 죽어버리고 싶을 때마다 사랑한다고. 그럼 딱 죽을 만큼 사랑하자고. 사는 게 아주 시시하고 떫을 때 입 밖으로 내던져지는 쓴 말귀를 내가 어찌 달게 삼킨다고 달아지려나? 너 하나 버틴다고 달라질 게 없다지만 내가 사라져버린다고 그대로일 것도 없다. 죄다 너를 그리워할 것들만 남아서 어떻게든 이 세상은 망가질 테다. 그러니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는 내가 그리울 것이다. 수신자 불명. 반송될 편지. 너로부터 흘러오는 슬픔이 좋았어. 내가 소리내어 올 때마다 거리는 물결 속에 잠기었고, 네가 한숨으로 비명을 토할 때마다 길바닥에 유성이 기어다녔어. 내가 슬플 때, 끝도 없이 망가질 때, 홀로 첫눈을 미워했을 때, 너 자신을 놓고 싶다고 말할 때, 그때 내가 그 많은 너를 다 좋아하고 있었어. 너에게 영원을 줄까? 영원하지 않는 이 세계 속에 한 줄기 시인은 그대를 사랑하였다. 그대는 이제 영원하다. 그대는 겨울 가까이 기록된 유일한 볕이었다. 터널의 아침. 가만히 있는 것도 견디는 것이다. 잠자코 죽은 듯이 죽지 않은 것도 안간힘을 다한 극복이다. 모든 것은 지체될 뿐이다. 깨어나야만 꿈인가? 깨지 않는 꿈도 있을 것이다. 매일 나는 아름답고 흉측한 악몽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테면
이런 날들, 죽음이라는 말보다 삶이라는 말에서 울컥하고 뜬금없는 서름이 복받쳤던 날. 나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이러지? 혼동하는 눈시울이 지나치게 의식적인 날. 가진 절망 따위를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못한 채로 변명부터 하기 시작했던 날. 너무너무 울고 싶어서 내가 먼저 울어버리기를 바랐던 날. 거짓을 말하는 미친 듯이 평온한 심장이 진실을 말할 때서야 조급해졌던 날. 다들 그렇게 산다는 위로의 말에 한쪽 뺨이 얼얼해져. 그러면요, 저는 어디 가서 울어요? 어디를 가야 마음껏 불행할 수 있어요? 다 가진 절망 따위로 구태여 누구보다 처절하게 망가지기를 저주했던 날에도 젊음은 소모되고 목숨은 유지되며 결국 끝낼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한 채 철없는 20대로 살아간다. 모든 것은 지체될 뿐이라는 말을 씹어 삼키며. 그러나 비몽사몽간 거뭇한 손수건에 버려지는 날짜를 세어보는 밤에는 할 수 없이 나도 울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청춘을 뼈저리게 겪고 싶었다. 네, 어떠셨나요? 이 시집의 시들을 읽으면 항상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먹먹해져요. 한강 위에 혼자 서서 지나치게 반짝이는 것만 같은 강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날들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가장 외로웠을 때 넓은 우주에 오직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그런 어둡고 아스라이 멀게만 느껴지는 기억들을 자꾸만 불러오거든요. 일말의 낭만이라는 시에서 들려드린 이런 어수선한 대낮에 나를 죽게 만드는 건 사랑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랑도 얻지 못한 것들이다 라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는 부분이에요. 사실 저는 너무 외롭고 공허해서 침대에 누운 채로 눈물조차 흘릴 기력이 없이 무뎌만 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밤에는 사랑이 필요하기보다 그 어떤 사랑도 나를 구해줄 수는 없을 거야 하는 절망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때 가장 깊고 진한 우울에 빠져버리게 되죠. 늘 평생을 갈구해온 사랑도 나를 끌어올려 줄 수는 없는 거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한참을 그렇게 나 자신을 연민하고 혹은 원망하다 보면
그런 어두운 감정들이 계속 소모되면서 점차 사그라드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감정들을 계속 곱씹고 되풀이하다 보면 제가 거기에 먹혀버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고는 다르게 사실 감정은 우리가 알아채 주기를 바라는 특성이 있대요. 마치 약간 울고 보채는 어린애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충분히 느껴주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행복과 기쁨 같이 우리 모두가 항상 느끼려고 하는 감정들처럼 우울, 불안, 그 밖에 우리가 가진 어둡다고 느껴지는 감정들도 모른 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외로운 밤에는 이런 시들을 읽으면서 정말이지 너무 힘들지만 조금씩이라도 그 감정들을 느껴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너무 외로운 밤에는 이런 시들을 읽으면서 정말이지 너무 힘들지만 조금씩 그 감정들을 느껴보려고 노력해요. 이 감정들까지 모두 내가 끌어안아야 할 내 일부니까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저와 함께 이 시집을 읽으면서 조금 더 우리 안에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갔으면 해요. 마음껏 우울하고 불안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도 괜찮아요. 그런 당신의 밤에 제가 늘 함께 할게요.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달밤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책의 힘을 믿습니다. 당신의 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